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집 탐방 웹사이트 풋풋을 기획한 진유진입니다. 많은 사람 목차는 먼저 기획사항, 백로그 흐름 설명 및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릴 것이고, 기술 및 이슈 설명, 마지막으로 소감 및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점을 탐방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맛집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입맛에 맞는 맛집을 많이 경험할수록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맛집 탐방 프로젝트가 재미있겠다고 생각하여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 형식으로 후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형식의 푸드로그를 추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그냥 게시판 하나를 더 생성하는 것뿐이라서 맛집 게시판까지 생성한 후에 지금 있는 기능과 여기서 추가할 기능에 더 신경 쓰자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백로그입니다. 스프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 도메인은 세팅을 제외하고 어카운트, 레스토랑, 리뷰, 라이크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뷰도 마찬가지로 4개의 도메인으로 나누었고, 뷰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해두고 시간이 부족했던 백로그들은 에디셔널 월크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백로그 진행 상황에 맞춰 커밋한 내역입니다. 백로그 제목은 사용자가 리뷰 목록에서 각 게시물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유, 수정, 삭제 메뉴바가 나타나도록 한 것인데요. 커밋한 코드를 보시면 V메뉴와 V리스트를 활용하여 메뉴를 만들었고, 공유, 수정, 삭제가 각각 리스트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얼마 전에 커밋했던 내역들인데요. 마지막으로 배포를 점검하고 수정할 사항들과 정리할 파일들을 정리하니 커밋 형식을 feed, 업데이트, 리팩터, 초어 등 다양하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 설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백로그에 맞춰서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캡처해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일단 메인 홈페이지를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름 UI 구상도 하고 실제 구현한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마지막 줄에 UI를 리팩토링 하면서 그 부분은 업데이트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의 경우 회원 유형 선택 페이지도 구상을 하고 구현을 하고 이제 새로 리팩토링한 UI는 업데이트에 넣어두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의 경우에는 구상을 2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의 모습도 계획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한 페이지를 넣어두었습니다. 흐름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를 주요 엔티티로 설정하였는데요. 바로 회원, 맛집, 찜, 후기입니다. 회원의 기능은 가입, 로그인, 수정, 탈퇴, 맛집은 등록 리스트, 상세 정보 수정, 삭제, 찜은 등록 해제, 후기는 등록 리스트 수정, 삭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회원과 사업자 회원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 회원 회원가입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자 회원 페이지는 사업자 번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가 추가되어 있는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번호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업자 번호인지 중복 인증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메일도 중복 확인을 하고요. 중복된 이메일이기 때문에 새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메일에 인증 코드가 발송이 되는데요. 아이고. 메일함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인증 코드 전송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거를 틀리게 입력을 하면은 인증에 실패하였다고 뜨고, 제대로 다시 입력하면은 이렇게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닉네임도 중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별표 있는 거는 필수 정보 입력이라서 요거를 입력해야지 이 회원가입 버튼이 뜨게 됩니다. 일단 마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미 가입하셨나요? 로그인 버튼을 생성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아까 여기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버튼이 있었는데요. 로그아웃으로 뜨고 반가워요. 이거는 닉네임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사업자 회원이기 때문에 음식점 등록과 내가 등록한 게시물 보기가 있고요. 개인 회원이면은 찐 목록, 후기 목록, 회원 정보 수정을 넣어 놨습니다. 일단 정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는 이렇게 해두었고, 닉네임, 주소,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서 출력하지 않았고요. 모두 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변경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고, 제대로 입력하면은 변경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면 변경이 되고, 바로 내비게이션 바에 닉네임이 변경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탈퇴가 완료되게 되고, 바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가입해 두었던 사업자 회원으로 다시 로그인하여 맛집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입력 정보를 표시해 두었고요. 전화번호도 숫자만 입력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게 해두었습니다. 사진은 일단 등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맛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맛집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사진을 6장 이상 등록했을 때 이렇게 더보기를 누르면 튀어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진 제외하고 나머지 사진은 클릭하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회원으로 리뷰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리뷰 작성해서 리뷰를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별점을 매기고 후기를 쓰고 리뷰 등록을 누르면 후기가 작성되었다고 하고 바로 추가된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용자 리뷰에는 개인 회원들이 등록한 리뷰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자기가 작성한 리뷰에는 수정과 삭제가 뜨는데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거는 공유와 신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뷰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할 때는 이렇게 작성했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놨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리뷰 수정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균 평점을 리스트 페이지에서 출력을 하도록 해두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고 확인을 누르면 삭제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평균 평점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등록된 게시물을 보여주는 맛집 리스트입니다. 이미지를 등록했으면 이미지가 메인으로 뜨고요.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뜨고 상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하트를 클릭하면 찜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빨간 하트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도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찜을 했는지까지 상세 페이지에서 출력을 해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연을 완료하겠고요. 기술 및 이슈도 노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과 뷰를 이렇게 어제 이거를 정리를 해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는 되게 어이없는 이유로 이슈가 발생한 적이 많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 페이지에 이제 맛집 게시물들을 게시물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름으로 맛집을 찾으라고 데이터를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같은 이름의 맛집이 여러 개 있으면은 Non-Unique Result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해당하는 맛집이 하나가 아니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주지 못한다는 에러였습니다. 그래서 ID 값으로 찾도록 변경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아이디로 찾았어야 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이름으로 찾았던 것이 저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어이없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주에 엔티티를 추가하고 엔티티에서 변수도 추가를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딜리트를 하려니까 나타났던 이슈였습니다. 이때 새로 배우게 된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modifying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었어요. 이게 벌크 연산이었기 때문에 사용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벌크 연산이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정 조건에 맞는 엔티티들의 속성값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할 때나 삭제해야 할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odifying annotation은 해당 메서드가 업데이트이거나 딜리트일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쿼리에
벌크 연산 쿼리를 작성하고 모디파잉 어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으면 invalid data access API usage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즉 JPA에서는 벌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디파잉 어노테이션과 쿼리 어노테이션을 함께 사용합니다. 쿼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JPQL 쿼리를 작성하고 모디파잉 어노테이션을 함께 사용하여 해당 쿼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어노테이션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변경 작업을 수행하는 쿼리 메서드에 이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을 추가합니다.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나의 논리적 작업으로 묶는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만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고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며 이전 상태로 롤백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및 조언입니다.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대충 구현부터 하고 엔티티를 최소화해서 대충 구현부터 먼저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엔티티를 먼저 구체적으로 짜고 시작해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계획했던 기능들을 구현하고 마지막 주에 엔티티의 변수들을 추가하고 엔티티도 추가하면서 UI 리팩토링을 함께 진행하였더니 시간도 부족하고 수정해야 할 사항도 많아져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넣고 싶은 기능은 많았는데 결국 시간 내에 못 넣은 기능들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제가 놓쳤던 부분이 바로 배포 환경, 중간중간 배포 환경을 신경 써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초기에 배포를 해놓고 로컬로 구현하면서 잘 되면 그냥 커밋해서 액션만 돌리고 배포 환경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제가 새로운 엔티티를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엔티티에 변수들을 추가하면서 배포 환경에 문제가 생겼음을 발표 직전 주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스턴스 서버 환경에서 SQL을 초기화해야 했던 이슈였는데요. 결국 문제를 알게 되어 해결은 했지만 상당히 괴롭웠던 주말을 보냈습니다. 또한 처음에 구현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스프링부터 시작하고 진행하고 포스트맨으로 잘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프론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론트에 해당 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서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와야 하는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에서 먼저 대충 흐름을 짜고 스프링에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주 동안 구현했던 양이 3주 동안 구현했던 양과 비슷했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갈수록 저의 실력이 상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